10년 전 한 남자가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아이도 없었기에 깔끔하게 정리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과 똑같은 눈을 가진 아이를 마주치는 순간을. 1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내 아이가 아빠 없는 아이라고 놀림받으며 울고 있는 모습을.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한 남자가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를 깨닫고 10년간 쌓인 상처와 오해를 뚫고 진짜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전 아내의 차가운 거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었다는 날카로운 말, 그리고 아이 앞에서 무너지는 한 남자의 모습까지. 과연 이 남자는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이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빠를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10년간 혼자 아이를 키운 여자의 마음은 다시 열릴까요? 이 영상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세 번의 큰 반전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진짜 가족의 탄생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신 분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족이라는 것이 혈연을 넘어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감동적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이 울리자 민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5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큰 아파트는 늘 적막했고 아침마다 혼자 끓이는 라면 한 그릇이 하루의 시작이었죠.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하는 민호에게 하루하루는 그저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종종 옛 동네를 돌아서 집에 갔습니다. 굳이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길목에는 수진과 함께 자주 다니던 재래시장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혼하기 전까지는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러 다니던 곳이었죠. 수진은 항상 신선한 야채를 고르는 데 능했고 민호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차이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민호는 일에만 몰두했고 수진은 외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작은 의견 차이들이 점점 큰 다툼으로 번졌고 결국엔 서로의 자존심과 고집이 부딪히며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날 수진이 이제 정말 끝이야라고 말했을 때 민호도 화가 나서 그래, 끝내자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정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재산을 나누고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렇게 10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죠. 그 이후로 민호는 혼자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워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고양시장을 지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렸습니다. 수진과 함께 웃으며 걷던 그 길, 함께 고른 과일을 나눠 먹던 벤치, 비 오는 날 함께 뛰어들었던 작은 카페까지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움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민호는 오전부터 중요한 거래처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신제품 계약 건으로 몇 달째 협상을 이어오던 안건이었죠. 다행히 미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거래처 담당자는 계약서 검토 후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호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아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 근처 식당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골목길을 걷다가 민호는 작은 한식당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네 손맛이라는 간판이 정겨워 보였죠. 혼자 식사하기에 딱 좋은 크기의 식당이었습니다. 민호는 주저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식욕을 돋웠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던 민호는 문득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은아,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조심해. 그 목소리에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죠. 천천히 고개를 돌린 민호의 눈앞에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수진 옆에 앉아 있는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수진을 닮은 둥근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매만큼은 민호와 똑같았습니다.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와 진한 쌍꺼풀이 민호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민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이혼한 지 10년, 아이의 나이 10살.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설마. 민호의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이혼하기 전에 수진이 임신한 것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이혼 직후에 생긴 아이일까요? 수진은 아직 민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떠먹여주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비워져 있던 마음 한구석에 갑작스럽게 무언가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부성애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민호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부터 자리를 뜰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 닮은 눈매가 우연의 일치일 리 없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결국 민호는 용기를 내어 수진의 행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다니던 시장 상인들에게 슬쩍 물어보니 수진이 시장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토요일 오후 민호는 시장 골목에 숨어서 수진과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수진과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수진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걸었고 수진은 그런 아이를 보며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살 거예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시장 소음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딸기도 사고 생선도 사자. 수진의 대답에 아이는 신나게 박수를 쳤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0년 전 자신과 수진이 저렇게 다정하게 장을 보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진과 아이가 과일 가게에서 딸기를 고르는 모습을 지켜보던 민호는 아이의 프로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옆모습까지 보니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코의 형태, 턱선, 심지어 웃을 때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빼닮았습니다. 어머니가 간직하고 있던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과 거의 똑같았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호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고 민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호 씨? 10년 만에 듣는 수진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 누구야?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아이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그 말에는 거부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뒤에 숨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민호가 다시 말하려 하자 수진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돌아섰습니다. 지은아, 우리 집에 가자. 수진의 목소리에는 민호를 피하려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나이 1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똑같은 눈매까지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계산기를 꺼내 다시 한번 날짜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혼한 것이 2015년 3월 아이가 10살이라면 2014년 말이나 2015년 초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다음 날부터 민호는 주변 지인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예전 동네 이웃들, 심지어 수진과 친했던 친구들에게까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이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아이가 있다던데 혹시 아버지가 누군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수진이가 혼자 힘으로 키우는 아이예요. 참 고생이 많죠. 더 답답한 것은 누구도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 후에 새로 만난 남자아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 입양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모든 추측들이 틀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다시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학교에 간 시간을 노려 수진이 일하는 작은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수진은 민호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차갑게 내뱉는 수진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줘. 그 아이가 내 딸이지? 민호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단단히 벽을 쌓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예요. 하지만 나이도 그렇고 얼굴도. 민호 씨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수진의 단호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아이의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이를 직접 만나 대화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도 낯선 사람을 경계했지만 민호가 사탕을 주고 따뜻하게 말을 걸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왜 자꾸 여기 와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민호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은이가 좋아서. 저도 아저씨 좋아요. 아이의 말에 민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이도 무의식 중에 닮음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이 계속될수록 수진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호는 수진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장 만나자.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약속 장소인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호가 다가가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만해요, 민호 씨. 수진의 첫 마디였습니다. 지은이가 자꾸 아저씨 이야기를 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도 친한 아저씨 못 봤다고 하고 왜 아저씨는 우리 집에 안 와? 라고 물어봐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민호는 수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진실을 말해줘. 지은이가 내 딸이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마침내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당신 딸이에요.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럼 이혼할 때 임신한 줄 몰랐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알게 됐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었거든요. 그 말이 민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일만 중요하고 가족은 뒷전이던 당신에게 무슨 아이를 맡겨요? 당신은 결혼했을 때도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은 정말 일만 생각했고 수진이 외로워해도 무관심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좋겠다고 말로는 했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될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죠. 10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밤새 아이가 아플 때도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려고 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소주병을 들고 혼자 읍내 다리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술을 마셨습니다. 나는 정말 아버지 자격이 없었구나. 1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딸, 수진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 그리고 자신의 무책임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건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그날도 어김없이 지은이의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늦어져도 지은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민호는 학교 안을 살펴보다가 운동장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지은이를 둘러싸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아이들이 지은이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너는 아빠가 없잖아. 엄마랑 둘이서만 사는 게 이상해. 우리는 아빠가 있는데 너만 없어. 어린아이들의 잔인한 말들이 지은이의 마음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울음을 참으며 나도 아빠 있어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아이들은 그럼 왜 안 와? 우리 아빠는 맨날 와라고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민호의 가슴에 뜨거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본능적으로 달려간 민호는 아이들 사이로 들어가 지은이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얘들아, 그만해. 민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친구들끼리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모든 가족의 모습은 다를 수 있는 거란다. 아이들이 어른의 등장에 당황해하며 흩어지자 민호는 무릎을 꿇고 지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은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지켜줄게. 아저씨.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빠가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순간 민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절대 이상한 게 아니야. 민호는 지은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도 아빠가 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민호 자신도 놀랐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민호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아빠는 지은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지워지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10년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지은이는 민호의 품에 안겨 작게 흐느꼈습니다. 민호도 아이를 꼭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그날 저녁 민호는 수진의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수진에게 말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요? 하지만 민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일단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오늘 학교에서 본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지은이에게 아버지가 없다고 놀렸다는 것, 지은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수진은 말없이 지은이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울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 앞에 섰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곁에 있어야 해.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나는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었고 아버지가 될 자격도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알고 싶어.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고 싶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진짜 아버지가 되어보고 싶어. 지은이가 더 이상 아빠 없는 아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해주고 싶어. 수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당신이 진심인지 어떻게 믿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또 일이 힘들다고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지은이가 더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민호는 무릎을 꿇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내 모든 걸 걸고 약속할게.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잠들어 있는 지은이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이에게 직접 말해주세요. 진실을. 민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단 조건이 있어요. 지은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포기해야 해요.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야 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지은이는 잠에서 깨어 졸린 눈으로 두 어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아저씨는 지은이의 진짜 아빠야. 지은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눈동자가 민호와 수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진짜 아빠. 마침내 나온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은아. 아빠야.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드디어 찾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가 있는 거예요? 응, 이제 아빠가 있어. 민호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지은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복받쳤지만 동시에 지은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은이를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매일 퇴근 후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놀아주고 지은이가 좋아하는 이야기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진짜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도 민호를 향한 마음을 활짝 열었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10년 전 민호와 수진이 자주 다니던 재래시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지은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양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 뭐 살 거예요? 밝은 목소리로 묻는 지은이를 보며 민호와 수진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예전처럼 연인은 아니었지만 지은이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민호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지은이의 아버지로서는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성급하게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직 지은이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내일도 같이 놀아요? 지은이가 민호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는 이제 지은이랑 계속 함께 있을 거야. 민호의 약속에 지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아빠 없는 아이라는 상처는 없었습니다.
시장을 나서며 민우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지난 10년은 잃었지만 앞으로의 10년은 내가 꼭 채워주리라. 늦었지만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것이 민우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이 석양을 향해 천천히 이어져 갔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때로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과 진심이지요. 세월이 흘러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할 때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